다시는 이 집에 돌아오지 않을 거야. 절대로. 택시 안에서 리자는 라면 박스를 무릎에 올려놓고 단호하게 다짐했습니다. 10년간 견딘 시댁의 모욕과 차가운 시선, 말 못하는 남편의 침묵까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친정으로 떠나온 그녀에게 남은 것은 분노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초라한 라면 박스 안에 가족들의 10년 사랑이 숨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을 발견하는 순간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것을.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당신 딸 정말 예쁘군요. 한국 남자가 무척 좋아할 타입이에요. 브로커의 기름진 목소리가 마닐라 카페 구석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리자는 그 순간을 떠올리며 병실 복도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들린 수술 동의서가 바들바들 떨렸고 의사가 말한 수술비 액수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800만 페소요. 의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리자의 가슴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리자는 고개를 들어 병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산소호흡기에 의존한 채 누워 계신 아버지의 모습이 유리창 너머로 보였고 리자의 목구멍이 메어왔습니다. 아빠. 리자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건장했던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쓰러지셨고 그와 동시에 아버지가 운영하던 작은 수출업체도 부도가 났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성당에서 기도만 하셨고 오빠는 자신의 가정을 꾸리느라 여유가 없다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리자는 명문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지만 아버지 사업이 기울면서 졸업 후 취업 준비는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리자야, 미안하다. 아버지가 의식을 되찾으실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리자는 아버지의 거칠어진 손을 잡고 괜찮다고 말씀드렸지만 속으로는 막막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친구 마리아가 조심스럽게 꺼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리자, 국제결혼 중개업체에서 일하는 사람을 아는데 한번 만나볼까? 마리아가 카페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리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그런 건 절대. 지참금이 꽤 크다던데 800만 페소 정도는 거뜬할 거야. 마리아의 말에 리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바로 아버지 수술비와 같은 액수였습니다. 사흘 후 리자는 마닐라 시내 호텔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브로커 미스터 산토스가 리자 앞에 사진 몇 장을 펼쳐놓았습니다. 이 남자는 한국의 중산층 가정 장남이에요. 집안도 괜찮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어요. 미스터 산토스가 사진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다만 언어에 약간의 장애가 있어서 말을 하지 못해요. 리자가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한국 남자의 얼굴이 있었고 리자는 그 남자의 눈빛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지참금은 얼마죠? 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1000만 페소요. 결혼식 후 바로 송금해 드립니다. 미스터 산토스의 답변에 리자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아버지 수술비보다도 훨씬 큰 금액이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리자가 일어서려 할 때 미스터 산토스가 리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가씨, 이런 기회는 자주 오지 않아요. 한국 남자들이 필리핀 여자들을 많이 원하지만 조건이 이렇게 좋은 경우는 드물거든요. 리자는 브로커의 손을 뿌리치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온 리자는 아버지 병실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분주히 오가는 모습이 보였고 간호사가 리자에게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신가요? 환자분 상태가 안 좋아져서 수술을 최대한 빨리 해야 할 것 같아요. 간호사의 말에 리자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그날 밤 리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거친 숨소리가 들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고
브로커의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새벽 5시 리자는 휴대폰을 들고 미스터 산토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스터 산토스, 저 리자예요. 아, 리자 아가씨. 결정하셨나요? 네, 하겠어요. 리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좋은 선택이에요. 내일 서류 준비하러 오세요. 전화를 끊은 리자는 병실 유리창에 기댔습니다. 아버지가 고통스러워하시는 모습을 보며 리자는 자신의 선택이 옳다고 되뇌었습니다. 아빠를 살리는 일이야. 내 행복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 리자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한 달 후 리자는 인천공항 도착 게이트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낯선 남자와 찍은 결혼사진이 들려 있었고 통장에는 지참금 전액이 아버지 병원으로 송금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리자는 한국어도 제대로 모르는 채로 말 못하는 남편과 평생을 살아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공항에서 나온 리자를 마중 나온 것은 시어머니 한 분뿐이었습니다. 리자 맞죠? 수고했어요. 시어머니가 어색한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리자는 고개를 숙여 인사를 드렸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냉랭함이 느껴졌습니다. 차 안에서 시어머니는 한국어로 무언가를 계속 설명했지만 리자는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이 낯설게만 느껴졌고 리자는 자신이 정말로 먼 나라에 팔려왔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리자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었고 아버지는 지금쯤 수술을 무사히 마치셨을 것이라는 생각에 리자는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택시를 타고 1시간을 달려서 도착한 시댁은 생각보다 큰 집이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마당에는 감나무와 대추나무가 서 있었고 기역자 모양의 기와집이 단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서 와라. 시아버지가 대청마루에서 내려와 리자를 맞았습니다. 리자는 배운 대로 정중하게 큰절을 올렸지만 시아버지의 표정에서는 반가움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키가 생각보다 작네. 사진하고 다르잖아. 시아버지가 리자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옆에 서 있던 벙어리 남편이 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숙였고 리자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긴 여행 때문에 피곤할 거예요. 어서 들어가서 쉬게 해주세요.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렇겠지. 어서 짐 정리해. 여기서는 한국 방식대로 살아야 한다. 시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하며 등을 돌려 들어갔습니다. 리자는 시어머니를 따라 안채로 향했는데 복도를 걸으면서도 시아버지의 차가운 시선이 등 뒤에서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가 너희 부부방이야. 짐 풀고 좀 쉬어. 시어머니가 작은 방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방 안에는 오래된 옷장과 작은 화장대, 그리고 이불장이 전부였습니다. 벽지는 연한 꽃무늬였지만 군데군데 얼룩이 져 있었고 방 한 구석에는 곰팡이 냄새가 살짝 풍겼습니다. 리자는 캐리어를 구석에 놓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필리핀 집보다 훨씬 작았지만 이곳이 앞으로 자신이 살아갈 공간이라는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벙어리 남편이 방문 앞에서 서성이더니 리자에게 다가와 어색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남편은 손짓으로 무언가를 설명하려 했지만 리자는 그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리자도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막막함이 밀려왔습니다. 이 사람과 평생을 대화 없이 살아야 하는구나. 리자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첫 저녁 식사 시간이 가장 어색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상석에 앉았고 시어머니가 그 옆에, 벙어리 남편과 리자가 아래쪽에 마주 앉았습니다.
밥상에는 김치찌개와 여러 가지 반찬이 올라와 있었는데 리자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밥 많이 먹어. 한국 음식 입에 맞나? 시어머니가 리자에게 반찬을 권하며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젓가락질을 했지만 김치찌개의 매운맛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물 좀 주세요. 리자가 한국어로 어렵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가 젓가락을 툭 내려놓으며 혀를 찼습니다.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네. 이것 참. 앞으로 어떻게 소통하겠어? 시아버지의 말투에서 노골적인 못마땅함이 묻어났고 식탁 분위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벙어리 남편이 리자에게 물컵을 건네주면서 미안한 듯 고개를 숙였지만 아버지를 향해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중간에서 어쩔 줄 모르며 눈치만 살폈습니다. 앞으로 한국 생활 제대로 할 수 있겠어? 여기는 필리핀이 아니야. 시아버지가 리자를 날카롭게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리자가 어색한 한국어로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여기서는 한국 며느리처럼 살아야 해. 우리 집 체면이 있으니까. 시아버지의 말에 리자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밤부터 리자의 고단한 시댁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어머니와 함께 아침 준비를 하고 온 가족의 빨래와 청소를 도맡았습니다. 한국의 겨울 추위는 필리핀에서 자란 리자에게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리자야, 이렇게 하는 거야. 김치는 이렇게 잘라야 해. 시어머니가 김치 써는 법을 가르쳐 주었지만 리자의 손은 추위에 곱아서 제대로 칼질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김치가 다 으깨졌잖아.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리자의 손에서 칼을 받아들었습니다. 리자는 미안한 마음에 더욱 위축되었고 자신이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비난은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졌습니다. 밥이 왜 이렇게 질척해? 필리핀에서는 이렇게 해먹나? 한국 쌀이 아까워. 청소도 제대로 못하네. 구석구석 먼지가 그대로 있어. 눈이 있나 없나? 빨래 개는 것도 엉망이야. 이래 가지고 언제 한국 며느리가 되겠어? 시아버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리자의 자존심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리자는 매번 죄송하다고 말했지만 시아버지의 표정은 늘 불만투성이었습니다. 특히 식사 시간은 리자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이 반찬 맛이 이상해. 뭘 잘못 넣었나? 시아버지가 남을 반찬을 먹다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제가 만든 건데요. 죄송합니다. 리자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역시 손맛이 다르니까 음식 맛이 이상하지. 시아버지가 반찬을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건 벙어리 남편의 침묵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리자를 비난할 때마다 남편은 그저 고개만 숙일 뿐 아내를 옹호하는 어떤 행동도 할 수 없었습니다. 때로는 미안한 듯 리자의 손을 잡아주기도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리자의 상처받은 마음을 달랠 수 없었습니다. 말을 못한다는 게 이렇게 답답한 일인 줄 몰랐어. 리자가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이 밤에 리자의 어깨를 토닥여 줄 때마다 리자는 더욱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지켜줄 수 없어. 아니, 지켜주려고 하지도 않아. 리자의 마음속에서 남편에 대한 기대가 조금씩 사그라들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리자는 겨우 한국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한국어도 조금씩 늘었고 집안일도 시어머니의 도움 없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이제 좀 쓸만해지네. 처음엔 어떻게 될 줄 알았어.
시아버지가 가끔씩 던지는 말에서도 리자는 인정받는다는 느낌보다는 물건 취급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5년째 되던 해 리자가 입덧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몸이 좀 이상해요. 메스껍고 어지러워요. 리자가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혹시 아기가 생긴 건 아닐까? 시어머니의 눈이 반짝였고 병원 검사 결과 리자는 임신 2개월이었습니다. 아들이길 바라자. 우리 집대를 이을 아들 말이야.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리자를 향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10개월의 임신 기간 동안 시아버지는 평소보다 조금 부드러워졌지만 여전히 리자를 대하는 태도는 냉랭했습니다. 하지만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 모든 것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딸이네. 시아버지가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로 아기를 보며 실망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님. 다음에는 꼭 아들을 낳을 거예요. 리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시아버지는 고개만 저었습니다. 여자애 키우는 것도 쉽지 않은데 돈만 들어가지. 시아버지의 말에 리자는 갓난아기를 더욱 꽉 끌어안았습니다. 유나야,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할아버지한테 상처받지 않게 해줄게. 리자가 딸의 작은 손을 잡으며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시아버지가 딸에게도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차가운 시선을 보낼까봐 두려웠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리자의 걱정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남자애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쉽다, 아쉬워. 시아버지가 유나를 볼 때마다 아쉬움을 드러냈고 리자는 딸을 더욱 보호하려 노력했습니다. 그 후로도 5년이 흘렀지만 리자는 여전히 이 집의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지 않았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집안일과 시아버지의 눈치, 말 못하는 남편의 침묵 속에서 리자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리자는 설거지를 마치고 마당에 나가 앉았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리자의 마음은 어둡기만 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내 인생이 정말 이게 전부인 걸까? 리자가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멀리 필리핀 하늘이 그리웠고 가족들의 따뜻한 품이 간절히 그리웠습니다. 리자, 아버지가 위험해. 당장 와야 될 것 같아. 오빠의 다급한 목소리가 휴대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리자는 그 순간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고 부엌 싱크대에 몸을 기댔습니다. 오빠, 뭔 소리야? 아버지가 어떻게 되셨는데? 리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가 말하길 더 이상 미룰 수 없대. 이번 주 안에 가족들이 모여야 할 것 같다고 해. 오빠의 말에 리자는 휴대폰을 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친정에 가지 못했던 리자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알겠어, 오빠. 나 지금 당장 준비해서 갈게. 리자가 전화를 끊고 나서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고 리자의 급한 모습을 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급한 일이 생겨서 필리핀에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리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시어머니가 텔레비전 소리를 줄이며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많이 위독하시다고 해서요. 오빠가 당장 오라고 하네요. 리자의 말에 시어머니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아이고, 그럼 어쩌나. 아버지한테 말씀드려야겠다.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안채로 향했습니다. 리자는 거실에서 불안하게 기다렸고 10분 뒤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시아버지가 불쾌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많이 아프시다고 해서 한번 다녀와야 할 것 같습니다. 리자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안 가더니
이제 가겠다고? 타이밍이 참 좋네. 시아버지의 말투에서 비꼼이 묻어났습니다. 리자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정 아버지가 위독하시다는데 어떻게 안 가겠어요?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시아버지는 한동안 말없이 리자를 바라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하긴 가야지. 친정 아버지가 그러시는데. 시아버지가 마지못해 허락하는 듯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못마땅함이 역력히 드러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빨리 다녀오겠습니다. 리자가 깊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빨리 다녀오기는 친정 가면 언제 돌아올지 모르지. 시아버지가 중얼거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리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안부가 걱정되기도 했고 10년 만에 친정 가족들을 만난다는 설렘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시댁의 답답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틀 후 리자는 유나와 함께 짐을 쌌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 가는 거야? 5살 유나가 궁금하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만나러 가는 거야. 유나 할아버지. 리자가 유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2명이야? 유나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응, 엄마 아버지도 계시거든. 필리핀에. 리자가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유나는 처음 듣는 이야기에 신기해했고 리자는 딸에게 필리핀 이야기를 들려주며 짐을 정리했습니다. 출발 전날 저녁 시어머니가 리자를 불렀습니다. 리자야, 이거 가져가. 시어머니가 낡은 옷가지 몇 벌이 담긴 봉지를 건넸습니다. 이건 뭐예요? 리자가 봉지를 받으며 물었습니다. 옷이야. 너무 낡아서 여기서는 못 입겠더라고. 친정에 가져다 주면 누군가는 입을 수 있을 거야.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리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씁쓸했습니다. 낡은 옷까지나 주는구나. 리자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시어머니가 라면 박스 하나를 더 가져왔습니다. 박스 겉면에는 신라면이라고 적혀 있었고 무게로 봐서는 라면이 꽤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라면이요? 리자가 의아하게 물었습니다. 응, 한국 라면이야. 친정 식구들이 먹어보라고 좀 넣었어. 시어머니가 설명했습니다. 리자는 라면 박스를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고작 라면 박스라니. 10년 동안 시댁에서 고생한 며느리에게 주는 것이 낡은 옷가지와 라면 박스라니. 리자는 자신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출발 당일 아침 리자는 유나와 함께 현관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캐리어 하나와 봉지, 그리고 라면 박스가 전부였습니다. 시어머니와 벙어리 남편이 배웅을 나왔고 시아버지는 안채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심히 다녀와. 아버지 문안 잘 드리고. 시어머니가 리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벙어리 남편도 리자와 유나를 번갈아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시아버지가 갑자기 현관에 나타났습니다. 잠깐. 시아버지가 리자를 불렀습니다. 리자는 무슨 일인지 몰라 시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가기 전에 검사 좀 하자. 시아버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네, 검사요? 리자가 당황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집 귀한 물건 훔쳐가지 않게 확인하는 거야. 시아버지의 말에 현관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벙어리 남편이 아버지를 말리려 했지만 시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설마 그런 일이.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시아버지가 손으로 제지했습니다. 조심해서 나쁠 거 없지. 시아버지가 리자의 캐리어에 다가갔습니다. 캐리어 열어봐.
시아버지의 명령에 리자는 손이 떨렸습니다. 5살 유나가 무서워하며 리자의 치마를 붙잡았고 리자는 어쩔 수 없이 캐리어 지퍼를 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리자의 옷가지들을 하나하나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속옷까지 들춰보며 혹시 무언가 숨겨진 것이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리자는 모멸감에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박스는 뭐야? 시아버지가 라면 박스를 발로 차며 물었습니다. 라면이에요. 어머님께서 친정에 가져다 주라고 하셨어요. 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라면 박스를 들어 흔들어 보더니 바닥에 내려놓고 발로 눌러봤습니다. 라면 맞나? 뭔가 더 들어있는 것 같은데. 열어봐. 시아버지가 의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리자는 굴욕감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고 테이프를 뜯고 열었습니다. 라면만 들어있어요. 리자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서서 한참 동안 박스를 살펴보더니 마지못해 손을 뗐습니다. 좋아, 이제 가도 돼. 시아버지가 퉁명스럽게 말하며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리자는 모든 것을 다시 정리하며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미안한 듯 다가와 리자의 어깨를 토닥였지만 리자의 상처받은 마음은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가 왜 그래? 유나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리자는 대답할 수 없어 그저 딸을 껴안았습니다. 택시가 도착했고 리자는 유나와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라면 박스를 무릎에 올려놓은 리자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10년 동안 견뎌온 모든 굴욕이 한꺼번에 밀려왔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도둑 취급을 받았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택시가 시댁 대문을 벗어나면서 리자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이 집에 돌아오지 않을 거야. 절대로. 리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와 결심이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리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만 문안드리고 나면 필리핀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야. 유나와 함께. 라면 박스가 무릎 위에서 흔들거렸지만 리자는 그것조차 이 집에서 받은 마지막 모욕의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리자야. 마닐라 공항 도착 게이트를 나서자마자 오빠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리자는 유나의 손을 꼭 잡고 오빠에게 달려갔고 10년 만에 만난 오빠의 품에 안겼습니다. 오빠. 리자의 목소리가 떨렸고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오빠도 리자를 꼭 안으며 등을 토닥여 주었고 옆에 서 있던 올케가 유나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리자야, 많이 힘들었지? 오빠가 리자의 어깨를 잡으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고 유나는 처음 보는 삼촌과 숙모에게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떠세요? 리자가 간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지금은 좀 안정되셨어. 언니 온다고 하니까 많이 기뻐하셨어. 오빠의 말에 리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공항에서 집까지 가는 길에 리자는 창밖으로 보이는 마닐라의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고향의 모습은 그리웠지만 많이 변해 있었고 새로운 건물들이 여기저기 들어서 있었습니다. 언니, 한국 생활 어때? 힘들지 않아? 올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리자는 잠시 말을 못하고 있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 힘들긴 해요. 리자의 대답에 오빠와 올케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친정집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마당까지 뛰어나와 리자를 맞았습니다. 우리 딸. 어머니가 리자를 꼭 끌어안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리자도 어머니의 품에서 10년간 참아왔던 모든 서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유나는 처음 보는 외할머니가 신기한지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고, 어머니는 손녀를 보며 또 한 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예쁜 아이가 우리 유나구나. 할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어머니가 유나의 볼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유나가 한국어로 인사하자 어머니가 더욱 기뻐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아버지가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애쓰고 계셨습니다. 아빠. 리자가 아버지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우리 딸이 왔구나. 아버지가 리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10년 전보다 훨씬 야위시고 늙으신 아버지의 모습에 리자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빠, 많이 아프세요? 제가 늦게 와서 죄송해요. 리자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울먹였습니다. 괜찮다. 딸이 와서 아빠가 벌써 나아지는 것 같아. 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면서 리자는 10년간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힘들다고만 생각했어요. 낯선 나라니까. 리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너무 심하세요. 매일 저를 필리핀 사람이라고 무시하고. 리자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오빠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화를 냈습니다. 밥맛이 이상하다고, 필리핀 쌀 냄새가 난다고, 제가 하는 모든 일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세요. 리자가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떠날 때는 제 짐을 다 뒤져봤어요. 도둑인지 확인한다고. 리자의 말에 식탁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뭐라고? 우리 딸을 도둑 취급해? 어머니가 소리를 지르며 일어났습니다. 언니, 그런 집에서 왜 참고 살아? 당장 한국 생활 그만둬. 오빠가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남편도 나를 지켜주지 않아요. 말을 못하니까 시아버지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해요. 리자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딸이 10년 동안 그런 고생을 혼자 했다는 거야? 아버지가 침대에서 일으키려 하시자 어머니가 말렸습니다. 아빠는 누워 계세요. 리자야, 너는 이제 여기서 살아. 절대 한국에 다시 돌아가지 마.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 유나랑 여기서 새로 시작해. 내가 도와줄게. 오빠도 어머니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리자는 가족들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더 이상 그 지옥 같은 시댁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들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남편에 대한 미안함도 있었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정말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리자가 결심을 굳히며 말했습니다. 잘 결정했어. 우리가 다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올케가 리자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리자는 마당에 나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캐리어를 열고 옷가지들을 꺼내는데 구석에 놓인 라면 박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런, 이것도 가져왔네. 리자가 라면 박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박스를 보니 시댁에서 받은 마지막 모욕이 생각났고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시어머니도 참, 고작 이런 걸 주면서 친정에 가져다 주라고 하다니. 리자가 혼잣말을 하며 박스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런 걸 가져와서 뭐해? 리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내가 10년 동안 그 집에서 죽도록 고생했는데 고작 라면이나 주고. 리자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내가 내깟 것 때문에. 리자가 라면 박스를 마당에 힘껏 내동댕이 쳤습니다. 박스는 바닥에 떨어지면서 찢어졌고 안에 들어있던 내용물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바닥에 떨어진 것은 라면만이 아니었습니다. 두툼한 현금 뭉치들이 여러 개 굴러 나왔고 통장 한 권과 구겨진 편지 한 장이 함께 나왔습니다. 리자가 눈을 크게 뜨며 바닥을 바라봤습니다. 마당 곳곳에 흩어진 현금과 통장을 보며 리자는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오빠가 집안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오빠, 이게 뭐지? 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현금 뭉치를 가리켰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야? 오빠도 놀라며 현금을 주워들었습니다. 어머니와 올케도 소리를 듣고 마당으로 나왔고 흩어진 돈과 통장을 보며 모두 놀랐습니다. 이게 라면 박스에서 나온 거야? 어머니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리자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주워들었습니다. 편지 겉면에는 리자에게라고 적혀 있었고 시어머니의 필체였습니다. 이건 시어머니가 쓴 편지예요. 리자가 편지를 펼치려 하자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어서 읽어봐. 뭐라고 써 있나? 오빠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리자는 편지를 펼쳤고 거기에는 시어머니의 구구절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예쁜 며느리 리자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너는 지금 친정에 있겠구나. 엄마 품에서 10년간 참았던 눈물을 마음껏 흘리고 있을 거야. 편지의 첫 줄을 읽자마자 리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미가 모를 리 있겠나. 매일 시아비 눈치 보느라 고생하는 모습 다 봤어. 리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를 친딸처럼 생각하면서도 시아비 앞에서는 그렇게 대하지 못해서 미안했다. 정말 미안했어. 오빠, 뭐라고 써 있어? 언니가 왜 이렇게 우는 거야? 올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리자는 흐느끼며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시아비가 못 보게 라면 속에 숨겼단다. 너한테도 말 안 했어. 넌 거짓말 못하는 착한 며느리니까 금방 들킬 테니까. 이 돈은 나와 내 남편이 10년 동안 생활비 아껴서 모은 거야. 내 남편도 말은 못하지만 마음은 예쁘거든. 용돈 한 푼 안 쓰고 다 너 때문에 모았어. 밤마다 네가 울먹이는 소리 들으면서도 시아비 때문에 위로도 못 해주고 얼마나 속상해했는지 몰라. 리자가 편지를 읽어주자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아이고, 그 착한 남편이 10년 동안 그렇게 마음 졸였구나. 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리자는 계속해서 편지를 읽었습니다. 시아비도 나쁜 사람은 아니야. 다만 체면 때문에 고마운 마음을 표현 못할 뿐이지. 속으로는 네가 우리 집안을 얼마나 잘 돌봐주는지 알고 있어. 그리고 우리 유나도. 시아비가 겉으로는 딸이라고 아쉬워하지만 속으로는 무척 예뻐해. 밤에 유나가 자는 모습 보면서 참 예쁘게 생겼다고 혼잣말하는 거 내가 다 들었거든. 리자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리자야, 네가 우리 집안의 기둥이야. 너 없으면 이 집은 돌아가지 않아. 시아비도 곧 깨달을 거야. 10년 동안 정말 고생했어. 우리 며느리야. 친정에서 마음껏 쉬고 와. 그리고 이 돈으로 내 마음 가는 대로 해. 그게 시어미가 며느리한테 줄 수 있는 작은 정성이야. 아무리 시아비가 무뚝뚝해도 우리는 다 내 편이란다. 잊지 마라. 우리 딸 같은 며느리야. 편지를 다 읽은 리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10년간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했던 시댁 식구들이 사실은 자신을 위해 조금씩 돈을 모으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오빠가 리자의 어깨를 감싸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10년 동안 그들의 마음도 모르고. 리자가 편지를 가슴에 꼭 안으며 오열했습니다.
그제서야 리자는 벙어리 남편이 왜 그렇게 자주 자신의 손을 잡았는지, 시어머니가 왜 자꾸 반찬을 더 주려고 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서툴지만 따뜻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이거 시어머니랑 우리 남편이 10년 동안 모은 돈이래요. 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얼마나 되는데? 어머니가 통장을 펼쳐보며 물었습니다. 통장에는 10년간 조금씩 입금된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마지막 잔액은 자그마치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리자는 편지를 끝까지 읽어내려갔고 시어머니의 마지막 당부가 가슴을 울렸습니다. 너의 수고를 알고 있다. 고맙다. 리자가 편지를 읽어주자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마당에는 찢어진 라면, 박스와 흩어진 돈, 그리고 우는 리자만이 있었습니다. 오빠가 리자에게 다가와 어깨를 감쌌습니다. 리자는 10년간 자신이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내렸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럼 시댁에서 너를 무시한 게 아니라 오빠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툴게라도 나를 생각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리자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특히 남편이 말을 못해서 표현을 못했을 뿐이었구나. 리자는 10년 동안 남편을 무능하다고 생각했던 자신이 미안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오빠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리자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병문안을 와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마음속에는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샘솟았습니다. 일단 아버지 건강부터 챙기고 그 다음에 생각해 볼게요. 리자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한국 시댁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리자가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날,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다가 비틀거렸습니다. 벙어리 남편이 깜짝 놀라 시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조금 어지러울 뿐이야. 시어머니가 손사래를 쳤지만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평소 리자가 도맡아 하던 모든 집안일을 시어머니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찼습니다. 새벽부터 밥 짓고 반찬 만들고 청소하고 빨래하는 일을 3일 연속으로 하다 보니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벙어리 남편이 손짓으로 표현했지만 서툰 손놀림으로는 시어머니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식탁에 앉아 밥그릇을 바라보며 불만을 표했습니다. 왜 이렇게 밥이 설익었나? 리자가 없으니 밥도 제대로 안 되는군. 시아버지의 말에 시어머니가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서둘러서. 시어머니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치도 상한 것 같고 반찬도 간이 안 맞네. 시아버지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계속 불평했습니다. 벙어리 남편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있을 수만 없어서 부엌으로 들어갔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어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국을 끓이다가 손을 대었고 밥은 또 설익었습니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평생 밥해온 사람이 이 꼴이 뭐야? 시아버지가 화를 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리자가 없으니 집꼴이 말이 아니네. 시아버지의 말에 시어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후에는 빨래가 문제였습니다. 세탁기 돌리는 것까지는 했지만 널어서 말리고 개는 일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평소 리자가 정성스럽게 개서 정리했던 옷들이 시어머니 손에서는 구겨지기만 했습니다. 옷도 제대로 못 개나? 시아버지가 구겨진 셔츠를 들고 화를 냈습니다. 저녁 준비는 더욱 힘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찌개를 끓이는 동안 설거지까지 해야 했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아 그릇을 떨어뜨리기도 했습니다. 쨍그랑
사기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는 소리가 부엌에 울렸습니다. 벙어리 남편이 달려와 시어머니를 살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에서 피가 나고 있었고 깨진 그릇 조각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시어머니가 손을 움켜쥐며 말했지만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몸살을 핑계로 방에 누웠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시니까 내가 저녁 준비를 해야겠다. 시아버지가 중얼거리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도 평소 요리를 해본 적이 없어 라면 하나 제대로 끓이지 못했습니다. 이게 뭐야, 라면도 제대로 안 익었네. 시아버지가 젓가락으로 면발을 들어 올리며 혀를 찼습니다. 벙어리 남편도 아버지를 도우려 했지만 둘 다 부엌 일에는 서툴렀습니다. 그제서야 시아버지는 평소 리자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틈 없이 돌아가는 집안일들이 모두 며느리의 손에서 이뤄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리자 없이는 이 집이 돌아가지 않는구나. 시아버지가 설거지를 하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사흘째 밤 시아버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며느리에게 했던 모욕적인 말들과 차가운 태도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시아버지가 천장을 바라보며 자문했습니다. 옆방에서는 시어머니의 기침소리가 들려왔고 벙어리 아들이 리자를 그리워하는 한숨 소리도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언제 돌아올까? 시아버지의 마음속에 처음으로 리자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시댁, 리자가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되는 몸살로 방에서 나오지 못했고 집안일은 완전히 엉망이 되어 갔습니다. 시아버지는 아침부터 부엌에서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밥이 왜 이렇게 안 돼? 시아버지가 밥솥 뚜껑을 열어보며 혀를 찼습니다. 밥은 반은 설익고 반은 눌어붙어 있었고 찌개는 간이 맞지 않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벙어리 남편이 부엌으로 들어와 아버지를 도우려 했지만 둘 다 요리에는 문외한이었습니다. 아들아, 네가 해봐. 시아버지가 국자를 아들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벙어리 남편이 찌개를 저어 보았지만 어떻게 간을 맞춰야 할지 몰라 그저 쩔쩔맸습니다. 참 답답하다. 시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주저앉았습니다. 평소 리자가 하루에 3번씩 차려주던 정갈한 밥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아버지와 벙어리 남편이 라면을 끓여서 먹었지만 입맛이 없어 반도 먹지 못했습니다. 리자가 해주던 김치찌개가 그립네. 시아버지가 라면 국물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오후에는 빨래 때문에 더욱 곤란했습니다. 세탁기에서 나온 젖은 옷들을 어떻게 널어야 할지 몰라서 아무렇게나 걸어놓았더니 저녁까지도 마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시아버지가 빨래줄에 걸린 구겨진 옷들을 바라보며 어리둥절했습니다. 리자는 항상 옷의 모양을 다듬어서 예쁘게 널어두곤 했는데 그런 세심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랐습니다. 저녁 준비는 더욱 참담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냉장고를 열어보니 반찬들이 며칠째 그대로 있었고 몇 개는 상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이런, 반찬이 다 상했네. 시아버지가 김치통을 열어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리자가 없으니 새로운 반찬을 만들 사람도 없고 기존 반찬을 관리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들아, 우리 그냥 외식하자. 시아버지가 포기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밖에서 사 먹은 음식도 집에서 먹던 것만큼 입에 맞지 않았습니다. 역시 집밥이 최고인데. 시아버지가 식당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제서야 시아버지는 리자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는지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쉴 틈 없이 가족들을 위해 일했던 며느리의 수고가 비로소 눈에 들어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시아버지는 벙어리 아들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 뒷모습이 무척 외로워 보였습니다. 아들아. 시아버지가 방문을 두드리며 들어갔습니다. 벙어리 남편이 아버지를 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아내 말이야. 시아버지가 말을 꺼내다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들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이제는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고생이 참 많았구나. 시아버지의 말에 벙어리 남편이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심하게 했나 보다. 시아버지가 힘들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벙어리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고 시아버지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리자 없으니까 집이 이게 뭐야. 하루도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어. 시아버지가 아들 옆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아내가 정말 대단한 여자였구나. 내가 몰랐어.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며느리에 대한 인정을 표했습니다. 벙어리 남편이 아버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동안 참고 있던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시아버지가 서툴지만 진심을 담아 아들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평생 무뚝뚝하게만 살았던 시아버지에게는 낯선 행동이었지만 이제는 감정을 표현해야 할 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벙어리 남편도 아버지의 어깨에 기대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리자가 언제 돌아올까? 시아버지가 중얼거렸습니다. 한편 필리핀 친정에서는 리자가 편지의 내용을 가족들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댁에서 언니를 미워한 게 아니라 표현을 못했던 거구나. 오빠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남편도 10년 동안 언니를 위해 용돈을 아꼈다고? 어머니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시어머니 편지에 그렇게 써 있어요. 남편이 말은 못하지만 마음은 따뜻한 사람이래요. 리자가 편지를 다시 읽어보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남편을 무능하다고 생각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할 뿐 남편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랑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언니는 어떻게 할 거야? 올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리자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편지를 읽고 나니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지만 여전히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여전히 저를 좋아하지 않으실 텐데. 리자가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말로는 시아버지도 속으로는 언니를 인정한다던데 오빠가 편지 내용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래도 겉으로 표현하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리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침대에서 일어나 리자에게 다가왔습니다. 딸아, 아버지 말 좀 들어봐. 아버지가 리자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진정한 행복은 도망쳐서 얻어지는 게 아니야. 아버지의 말씀에 리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시댁 사람들이 딸을 사랑한다면 딸도 그들에게 기회를 줘야 하는 거 아닐까? 아버지의 조언에 리자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아빠. 리자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가서 행복하렴. 그게 아버지 소원이야. 아버지의 말씀에 리자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날 밤 리자는 한국의 남편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보, 시어머니 편지 받았어요. 당신의 마음을 이제야 알았어요. 곧 돌아갈게요. 리자가 메시지를 보내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며칠 후 리자는 유나와 함께 인천공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번에는 절망이 아닌 희망을 안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가슴속에는 시어머니의 편지와 10년간 모아준 돈, 그리고 가족에 대한 새로운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 가는 거야? 유나가 비행기 안에서 물었습니다. 응, 우리 집에 가는 거야. 아빠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리자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자신과 딸이 속할 곳이라는 것을. 몇 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한 리자는 바로 시댁으로 향하는 택시에 올랐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닌 설렘이었습니다. 시댁 골목이 보이기 시작했고 리자는 유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유나야, 우리 집에 다 왔어. 리자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택시가 시댁 골목 어귀에서 멈췄습니다. 리자는 유나의 손을 잡고 차에서 내렸고 익숙한 동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녁 무렵이라 골목에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어디선가 저녁 준비하는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엄마, 여기가 우리 집이야? 유나가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응, 저기 대문 있는 집이 우리 집이야. 리자가 대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갈수록 리자의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편지를 읽고 마음이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시아버지가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되었습니다. 정말 환영해 주실까? 리자가 속으로 생각하며 대문 앞에 섰습니다. 대문을 열기 전 리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고 유나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유나가 엄마의 긴장된 모습을 보며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우리 들어가자. 리자가 용기를 내어 대문을 열었습니다. 대문이 열리는 소리에 집 안에서 움직이는 기척이 들렸고 곧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가장 먼저 나온 것은 시어머니였습니다. 리자. 시어머니가 리자를 보자마자 달려와 껴안았습니다. 어머님. 리자도 시어머니를 끌어안으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편지 받았지? 내 마음 알았지? 시어머니가 리자의 등을 토닥이며 물었습니다. 네, 알았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리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벙어리 남편이 현관에서 나타났습니다. 남편은 리자를 보자마자 걸음을 멈췄고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리자는 남편의 얼굴에서 그리움과 미안함, 그리고 사랑이 뒤섞인 표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벙어리 남편이 천천히 리자에게 다가왔고 리자도 한 걸음씩 남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둘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마침내 남편이 리자 앞에 서자 리자는 남편의 떨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리자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벙어리 남편은 말 대신 리자를 꽉 껴안았습니다. 10년간 표현하지 못했던 모든 감정이 그 포옹에 담겨 있었고 리자도 남편의 품에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미안해요. 당신 마음도 모르고. 리자가 남편의 어깨에 기대며 속삭였습니다. 벙어리 남편이 리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는 뜻이었습니다. 유나가 부모의 감동적인 재회를 지켜보다가 아빠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빠, 유나 그리웠어? 유나가 아빠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벙어리 남편이 무릎을 꿇고 딸의 눈높이에 맞췄고 유나의 볼에 뽀뽀를 해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유나도 많이 컸네. 할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시어머니가 유나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그때 안채에서 시아버지가 나왔습니다. 리자는 시아버지를 보는 순간 몸이 굳었고 무의식적으로 남편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시아버지는 천천히 리자에게 다가왔고
그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표정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차갑거나 불쾌한 기색은 없었고 대신 어색하지만 진심 어린 마음이 보였습니다. 돌아왔구나. 시아버지가 리자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네, 돌아왔습니다. 리자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시아버지는 한참 동안 리자를 바라봤고 리자는 그 시선이 더 이상 날카롭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고생했지? 시아버지의 말에 리자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시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아버님, 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시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시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리자에게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서툴지만 진심을 담아 리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수고했어. 시아버지가 리자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리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10년간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시아버지의 인정이었고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존중의 표현이었습니다. 아버님, 리자가 흐느끼며 시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시아버지의 어색하지만 따뜻한 손길이 리자의 어깨에서 계속 이어졌고 리자는 그 토닥임에서 용서와 사랑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다르게 대하겠다. 시아버지가 어렵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를 몰라봤어. 미안했다. 시아버지의 사과에 리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벙어리 남편도 감동스러운 장면을 보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엄마한테 왜 그래? 유나가 어리둥절해하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엄마한테 고마워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유나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리자의 어깨를 토닥이는 것을 멈추고 대신 리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걸 환영한다. 우리 며느리. 시아버지의 말에 리자는 비로소 자신이 이 집의 진짜 가족이 되었음을 확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리자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잘하는 것도 좋지만 몸 먼저 챙겨. 너 없는 동안 이 집이 엉망이었어. 시아버지가 쑥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정말요? 리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해 먹고 빨래도 엉망이고 네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뼈저리게 느꼈어. 시아버지의 고백에 리자는 감동했습니다. 들어가서 얘기하자. 밖에서 이러면 이웃들이 다 볼 거야.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온 가족이 집 안으로 들어갔고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리자는 라면 박스에 대한 이야기와 편지의 내용을 시아버지에게 전했습니다. 그래, 어머니가 그렇게 마음 쓰더라고.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그렇게 저를 위해. 리자가 감격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알았으니 됐어. 우리도 너를 더 잘 이해하게 됐고.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가족답게 지내자. 서로 마음을 숨기지 말고. 시어머니가 모든 사람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벙어리 남편이 리자와 유나를 번갈아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고 시아버지도 처음으로 유나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유나야, 할아버지한테 와봐. 시아버지가 유나를 부르며 무릎을 펼쳤습니다. 유나가 조심스럽게 할아버지에게 다가가자 시아버지가 손녀를 무릎에 앉혔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동안 유나한테 관심을 못 가져줘서 미안했어. 시아버지가 유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할아버지. 유나가 천진하게 대답했습니다. 리자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드디어 자신과 딸이 이 집에서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 됐네.
리자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습니다. 라면 박스에 숨겨진 사랑을 발견한 순간부터 모든 것이 바뀌었고,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시아버지의 토닥임 한 번이 10년간의 모든 오해와 서운함을 녹여버린 것입니다. 그날 밤 리자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고, 곁에서 자고 있는 남편과 딸을 바라보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자신이 속한 진짜 집이라는 것을.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습니다. 리자는 아침 일찍 일어나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전과 달리 이제는 혼자서 모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리자야, 내가 밥 해줄게. 너는 앉아 있어. 시아버지가 부엌으로 들어와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리자가 손사래를 쳤지만 시아버지는 이미 밥솥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냥 있어. 시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하며 쌀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전까지만 해도 부엌에 발도 들여놓지 않던 시아버지였지만 리자가 돌아온 후로는 적극적으로 집안일에 참여했습니다. 아버님이 밥을 지어주시다니 예전엔 상상도 못했어요. 리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전 내가 잘못했지. 며느리 혼자 다 하게 하고. 시아버지가 쌀을 씻으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마당에서 빨래를 걷고 들어왔습니다. 리자야, 너는 이제 무거운 것 들지 마. 내가 다 할게. 시어머니가 빨래 바구니를 들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직 괜찮아요. 리자가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둘째 가진 몸인데 조심해야지. 시어머니의 말에 시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리자는 한 달 전 둘째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온 가족이 기뻐했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이번엔 아들일까 딸일까? 시아버지가 밥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어요. 건강하게만 태어나면 돼요. 리자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성별이 뭐가 중요해. 건강한 게 최고지. 시아버지가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말했습니다. 유나가 첫째로 태어났을 때 아쉬워했던 시아버지의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벙어리 남편이 출근 준비를 마치고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리자에게 다가와 배에 손을 올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조심히 다녀와요. 리자가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벙어리 남편이 리자의 이마에 가볍게 입맞춤을 하고 뱃속 아기에게도 인사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감정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남편이었지만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충분히 사랑을 전달했습니다. 아빠, 나도 뽀뽀. 유나가 아빠에게 달려와 볼을 내밀었습니다. 벙어리 남편이 딸에게도 뽀뽀를 해주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유나야, 아빠 다녀오시면 같이 놀자. 리자가 딸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동생이 언제 나와? 유나가 리자의 배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아직 많이 기다려야 해. 한 7개월 더? 리자가 설명해 주자 유나가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너무 오래 기다려야 해. 유나의 말에 온 가족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이 되어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직접 지은 밥과 시어머니가 준비한 반찬들이 상에 올랐습니다. 아버님이 지으신 밥이 정말 맛있어요. 리자가 밥을 한 숟가락 떠서 말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처음엔 많이 실패했는데. 시아버지가 쑥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절대 인정하지 않았을 시아버지였지만 이제는 솔직하게 자신의 서툰 모습도 드러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밥 지어볼래요. 유나가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유나가 크면 할아버지가 가르쳐 줄게. 시아버지가 손녀를 예뻐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벙어리 남편이 출근하고 유나는 유치원에 갔습니다. 집에는 리자와 시부모님만 남았고 시어머니가 리자에게 다가왔습니다. 리자야, 오늘 검진 받으러 병원 가는 거 맞지?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2시에 예약했어요. 리자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같이 가겠어. 시아버지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아버님이요? 리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집 귀한 며느리 혼자 어떻게 병원에 가? 시아버지의 말에 리자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병원에 혼자 다녀도 관심조차 없던 시아버지였는데 이제는 직접 함께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리자는 온 가족에게 검진 결과를 알려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아기가 아주 건강하다고 하셨어요. 리자의 말에 모든 사람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행이다. 혹시 성별은 알 수 있대? 시어머니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아직은 너무 이르대요. 다음 달쯤 되면 알 수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리자가 설명했습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어. 건강하기만 하면 돼. 시아버지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유치원에서 돌아온 유나가 하루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했고 벙어리 남편도 웃으며 딸의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유나야, 동생 생기면 언니 역할 잘할 수 있겠어? 시어머니가 유나에게 물었습니다. 네, 제가 잘 돌봐줄게요. 유나가 의젓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유나가 정말 의젓하네. 시아버지가 손녀를 칭찬하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리자는 가족들의 따뜻한 모습을 바라보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런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차갑기만 했던 시아버지가 이렇게 따뜻하게 변할 줄이야. 벙어리 남편과의 관계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말로는 소통하지 못하지만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진정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매일 아침 리자의 배에 손을 올리고 아기와 인사하는 모습, 퇴근 후 리자를 위해 발 마사지를 해주는 모습에서 깊은 사랑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가까워졌습니다. 이제는 진짜 어머니와 딸 같은 사이가 되었고 서로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시아버지의 변화가 가장 놀라웠습니다. 권위적이고 무뚝뚝하기만 했던 시아버지가 이제는 며느리를 위해 굳은 일까지 마다하지 않는 따뜻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리자야, 뭘 그렇게 생각해? 시어머니가 리자에게 물었습니다. 아, 그냥 모든 게 꿈만 같아서요. 리자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그래. 이렇게 행복한 가족이 될 수 있을 줄 몰랐어. 시어머니가 리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모든 게 라면 박스 덕분이네. 리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라면 박스가 우리 가족의 운명을 바꿔놨지. 시아버지도 웃으며 동조했습니다. 그날 밤 리자는 남편과 함께 침실에 누워 뱃속의 아기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아기야, 너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단다. 리자가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벙어리 남편도 리자 옆에 누워 배에 귀를 대고 아기의 소리를 들으려 했습니다. 여보, 아기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리자가 남편의 손을 자신의 배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남편이 아기의 움직임을 느끼자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나눴습니다. 이제는 말이 없어도 서로의 마음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달빛이 비쳐 들어왔고 집안은 평화로운 기운으로 가득했습니다. 리자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10년 전 절망적인 마음으로 한국에 왔던 자신을 생각하면 지금의 행복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라면 박스에 숨겨진 사랑을 발견한 순간부터 모든 것이 바뀌었고 이제는 진정한 가족의 사랑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리자가 입덧으로 고생하고 있을 때 시아버지가 직접 미역국을 끓여왔습니다. 이게 임신부에게 좋다던데 먹어봐. 시아버지가 정성스럽게 끓인 미역국을 리자 앞에 놓았습니다. 아버님이 직접 끓여주셨어요? 리자가 감동하며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며느리 몸조리 잘해야지. 시아버지가 쑥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리자는 그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떠먹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간은 조금 짰지만 시아버지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따뜻한 맛이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아버님. 리자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내일도 해줄게. 시아버지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시어머니와 벙어리 남편, 유나까지 모두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라면 박스 하나가 가져온 기적 같은 변화였습니다. 서로를 오해하고 상처 주고 받았던 가족들이 이제는 진심으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말이 아닌 마음으로 통하는 진정한 사랑을 배운 것입니다. 리자는 뱃속의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우리 아기야, 너는 정말 사랑받는 아이로 태어날 거야.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감사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자신과 아이들이 평생 행복하게 살아갈 진짜 집이라는 것을. 리자와 시댁 가족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작은 라면 박스 하나가 10년간 쌓인 오해를 풀고 서로 다른 마음들을 하나로 이어준 기적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상대방에게는 상처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우리가 무관심하다고 여기는 것들 속에 진짜 사랑이 숨어 있기도 합니다. 시아버지의 무뚝뚝함 뒤에 숨겨진 마음, 벙어리 남편의 침묵 속에 담긴 깊은 사랑, 그리고 시어머니의 서툰 배려까지 모든 가족에게는 저마다의 사랑 표현 방식이 있었던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과 진심으로 다가가려는 용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리자가 그랬듯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도 이런 따뜻한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감동적인 사연을 제일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